땡. 네. 자, 이제 1분 동안 자기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1분 동안 자기와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 격려, 자기 위로, 또 자기 정체성 확인. 네. 자, 지금부터 1분 동안 시작. 지금 1분도 대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하고. 자, 어쨌든 매일매일 최소한 아침, 저녁, 또 중간. 그래서 1분 정도는 자기하고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네, 이제 시간마다 자기와의 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장. 자, 여기서는 이제 심리 질병의 의미와 원인, 메슬로의 욕구론. 그래서 메슬로의 욕구론을 중심으로 보면은 왜 심리 질병이 발생할까요? 예,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실현해 나갈 때 거기서 장애 요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게 깨지고 부서질 때 심리적 질병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욕구론을 중심으로 심리 질병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싶은 욕구와 내려놓음의 관계.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메슬로의 5대 욕구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 실현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화도 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걸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 요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장애 요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미움도 생기는 거고 화도 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이게. 자, 우리는 어떤 욕구론을 가져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이에요.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욕구, 그 다음에 5개의 가치를 이루는 욕구, 그 다음에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다음에 5가지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어디를 다스려요? 가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인간관계나 또 어떤 가족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자, 하나님의 형상 5가지가 작동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1에서 10. 그러면은 이 5가지의 하나님의 형상이 가족 관계에서 몇 퍼센트나 몇 숫자로 말하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 7, 8, 9. 그럼 대단한 거예요. 8, 9 정도면은 아주 가족 관계가 아주 생동감이 있습니다. 소통에 문제가 없어요. 네. 네, 대화가 전혀 없다 막 그래버리면은 이거는 5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이 지배당하지 않는다면은 뭐가 지배하겠어요? 이제 창세기 3장 우리의 습관, 인간적인 관습, 자기 고집, 또 그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훈련되어졌던 자기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막 지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다투고 분쟁하고 별로 사는 재미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이걸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냥 공부가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 인본주의는 이거 거꾸로 한다고 그랬어요. 35페이지. 식물의 욕구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자, 신본주의는 37페이지 있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고, 인본주의는 거꾸로 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예요?
바로 요 시소의 문제입니다. 시소의 문제. 이 시소의 문제. 어느 분과 상담하면서 제가 이 시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의 삶은 항상 내려갈 때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다. 그런데 올라가고 내려가느냐의 차이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중심축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 중심축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내려가더라도 힘들지만 버틸 수 있고 또 참고 기다리다 보면 또 올라갈 때도 오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상담할 때에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이게.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3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이제 다양한 심리 치료 방법과 G7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심리 치료 방법이 현재까지 몇 가지 정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자, 47페이지. 우선 1번 보시면 심리 질병의 성격 이해 그랬어요. 이거는 생각의 병이다. 그리고 치료에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기 3장 이 둘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심리 질병이 만들어지는데 그렇다면은 이것만 바꿔주면 이론상으로는 이것만 바꿔주면 이거는 치료가 되는 거예요. 단지 이제 강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대화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항상 확실성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선 우리 심리를 다루는 우리가 확실성 있게 이거는 분명히 다뤄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응용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뤄봐라. 하나님께서 자, 그동안 이렇게 뭐 그런 심리 질병 비스무리한 사람하고 상담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때는 그게 뭐 G7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지나놓고 분석을 해보면 G7에서 요 영역이 그래도 상담을 할 때 사용이 됐구나라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죠. 혹시 그런 경험들 있습니까? 그런 뭐 이런 심리 질병 비스무리한 사람들 상담을 했는데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는 이제 몰랐을 때는 그냥 내 경험 이야기도 해주고 뭐 그냥 이 말 저 말 필요한 말도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쪽 영역이더라. 이렇게. 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그분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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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그분하고 상담을 했을 때 주로 이제 사용하고 대화했던 부분이 G7 중에서 이 5개의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된 것 같아요? 인격성. 그 중에서도 어떤? 그러니까 억압을 자유케 하는. 그러니까 죽고 싶은 상태에서 예. 진짜 하나님 만든 그 마음이 아니고 나쁜 것들이 이제 나쁜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게 속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걸 뭐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심리 상담도 해서 맨 그 일만 할 수도 없고 우리는 또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렇든 저렇든 관계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러면은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뭐 기도를 해주든 뭐 대화를 나누든 뭘 하든 좋은 효과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거 분석을 하라는 거죠. 이게 분석을 해서 5가지 영역 중에서 오늘 대화 나눈 것은 존귀함의 영역인가 아니면은 또 모양의 다양성에서 장점 찾기를 이렇게 해준 건가 이제 또 재능의 영역에서 본인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끌어 준 것인가. 네, 존귀함.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시면 그게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리 이제 이런 거 공부를 해도 처음에는 뭐
앞에 상대방이 딱 앉아 있으면은 그게 뭐 그냥 다 왔다 갔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아는 대로 하는 거죠. 아는 대로 뭐 기도도 해주고 뭐 자기 경험한 이야기도 해주고 뭐 생각나는 대로 뭐 위로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뒤죽박죽이에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가고 나서는 아 이런 말 좀 해줬으면 이제 생각이 그때 이제 막 나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제 이런 방향이 좀 다뤄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시라고요. 비슷한 사람을 꼭 심리 질병이 아니라도 어떤 상담이나 이런 걸 해줬으면은 오늘 내가 상담한 것이 G7 과정에서 봤을 때 어느 영역을 어느 도구를 주로 사용을 했는지. 그러니까 유일성엔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존귀함. 그래서 자기를 학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인간의 본질은 이렇게 소중한 거고 소중한 이유는 이런 거다.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또 어쨌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이렇게 다루어 나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모양의 다양성은 그 중에 5개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모양의 다양성. 자, 첫째는 모양의 다양성에서는 이 5개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다름의 배경. 두 번째는 다름의 중요성. 비교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자기 장점 찾아서 프로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디 가든지 자기 역할. 주인의식, 주도적 삶. 마지막 5번째는 파트너십.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쭉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도 오늘, 어제, 그제 원래 한 일주일 거 써야 되는데 3일 동안 것만 자기가 살아온 생활 리듬을 한번 써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한번 써가지고 와보시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삶의 리듬을 보면은 이 사람이 심리 질병을 계속 가지고 갈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쓰지는 않고 이 스마트폰에다가 오늘, 어제, 그저까지 이렇게 일정을 쭉 써갖고 왔어요. 근데 쭉 써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저녁에 이제 불면증이 오니까 잠을 못 자고 아침 11시쯤에 일어나서 식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니까 또 두근두근도 해지고 그래서 혼자 못 있고 또 뭐 자기 형제하고 같이 어디를 가서 이동을 해서 또 어떤 상황이 됐는데 막 화가 나니까 또 속상해서 막 그러고 그리고 또 왔는데 지금 또 뭐 이런 상태. 자, 요 스케줄을 쭉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뭘 느끼시죠? 자, 잠을 못 잤으니까 이제 늦게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11시에 일어나서 식사는 또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조금 막 심리적으로 힘들어했다가 그 다음에 또 혼자 있기가 그러니까 또 같이 갔다가 또 뭐 문제가 좀 다퉜다가 또 막 이렇게 왔어.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제 하루 스케줄은 그분이 이제 뭐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하는 게 있는데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스케줄 거의 비슷해요. 이 리듬이. 그러면 이제 그걸 내가 딱 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딱 보면 이게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이 프로그램 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렇네요. 네. 그럼 본인이 뭘 하면 본인이 행복해 할 수 있는 본인의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하죠?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해요? 네, 확실히 목사예요. 자, 또 어떤 일을 할 때 본인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죠? 여기 KDM 와서 공부할 때가 제일 좋다. 또 여기 네, 역시 여기는 완전히 사명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한테는 뭘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김성길 목사의 강의를 들으시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또 이 G7의 이 프로그램에 와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분들은 또 가르칠 때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우장누님 같은 케이스는 뭔가 이렇게 막 가르칠 때 즐거우시죠 그때.
그러니까 막 몸이 그냥 상하든 안 상하든 상관없이 네, 한 명이고 뭐고 간에 그냥 쫓아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케줄들이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우울하지만 그래도 요 타임에 와서는 뭔가 이렇게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가 해줘야 될 역할은 그 사람의 장점, 재미있어 하는 일을 찾아가지고 그 스케줄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걸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잘 했으면은 어떠셨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좀 괜찮던가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는 운동하는 게 아주 즐겁다. 그래서 그날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 삶의 패턴을 보면 주로 이쪽이 많다고요. 이게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화가 나고 그 다음에 뭐 우울해지고 다 이쪽이에요. 이쪽은 이제 뭔가 기쁘고 즐겁고 잘하고 재미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이 뭔지 또 그걸 찾아서 이제 그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스케줄 이렇게 짜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적 상담은 그 스케줄 짜준 거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같이 가면서 이제 나누는 거고. 근데 그건 본인이 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귀찮으면 간섭이 되니까. 그게 싫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스케줄들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은 꼭 상담 일지를 쓰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상담을 했는데, 물론 그게 이제 신앙 상담이냐, 뭐 직업 상담이냐, 아니면은 뭐 치유 상담이냐, 또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구분을 해서 그때 내가 주로 사용한 이 하나님 형상 5가지 중에서 사용한 요 부분들을, 어떤 경우는 모양성에서의 주도적 삶을 이 사람이 안 살고 있어요. 항상 시키는 것만 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주도적으로 사는 데서 성취감도 생기고 뭔가 계획도 짜서 기대감도 생기고 막 이래야지. 그게 하나도 없어. 그냥 맨날 남 시키는 대로만. 그러면 이 사람은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이 사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들어보고 이렇게 나누고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다음번에는 요 영역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길게 가도 시간마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하면 그 다음날 만나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이제 할 말 어제 다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뭐 이거는 어제 다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계속 그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딴 이야기 해주지 말고 자기가 와서 그냥 푸념하면 들어만 주고 공감만 해주길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 병이라기보다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감도 해주고 어느 날은 그렇게 해주지만 그게 심리 치유에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앞을 향해서 뭔가 장점을 찾아내고 앞을 향해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는 G7 상담의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려면 우선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공감해주고 뭐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선 치료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자, 치료의 확신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병리 현상은 이게 강해졌을 때 나타나는 거니까 이걸로만 바꾸면은 이건 다 고쳐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심리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죠. 1단계는 뭐라고요? 감이고 2단계는 뭐예요? 병인데 이제 상담자가 이야기해주면 그대로 따라가는 스타일. 근데 3단계는 이제 그거 뭐라 그럽니까? 이제 항체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뭐가 생겼어요 지금? 예, 내성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줘도 2단계에서는 기도해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3단계 가면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이제 좀 시간은 걸리지만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가면은 뭐예요? 이제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난 내 생각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상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영역을 할 것인지 해서 조금만 경험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결국 목표는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간판을 걸려고 하는데 교회에다가 어떤 간판을 걸까? 나도 지금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독교 자기개발 문화원이라든지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뭐 심리상담,
어린이 코칭 뭐 이런 걸 쭉 써서 그렇게 종합적인 문화 교실을 교회에다가 간판을 걸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옆에 또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기독교 자기 개발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가로해놓고 뭐 G7이라. 근데 G7만 써놔가지고는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자기 개발 문화원. 근데 그냥 자기 개발이 아니고 기독교 자기 개발 문화원. 그래서 상담 교실, 뭐 언어 치료 교실,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자녀를 위한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앞으로 사회적인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세 가지, 네 가지 있다고. 첫째가 부모 자격증 주는 거죠. 부모 자격.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해 갈 것인지에 대해 제일 관심 있는 영역이니까 그 부분. 그 다음에 어린이 코칭과 멘토링 교실 이런 거. 그 다음에 결국 또 가정의 행복, 가족의 행복 프로그램 이런 게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가장 많이 응용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뭐 이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심리 질병의 발전 5단계입니다. 자, 1단계는 감, 2단계는 이제 상담자가 말하는 거를 따라 가줄 수 있는 우리가 초기에는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예, 오래 믿은 사람보다 처음 믿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 믿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오래 믿어본 사람은 아이 뭐 해도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심리 질병도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병원도 그렇잖아요. 예. 어서 오세요. 거기서 고생하셨네. 유 목사님이 오시니까 여기가 환해지네. 그래가지고 우리도 처음 뭐가 병이 나서 병원에 가면 어떤 선생님 한마디 하면 그냥 그대로 믿고 하잖아요. 근데 몇 번씩 계속 다니다 보면 이제 만성이 생겨가지고 뭐 선생님 말씀이지 뭐 맨날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몇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3단계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단계는 자기 고정관념 이게 더 강하게 강박관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해도 자기 생각을 계속 하다가 그 이야기 딱 내놓는 거예요.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이제 5단계는 정신 분열, 또 뭐 망상, 또 뭐 이런 상태들입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5단계는 이제 5단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코치를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여기 그분 이제 딸도 내가 봤을 때는 5단계까지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병원에 갖다 넣어놓음으로써 5단계로 더 빨리 가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부모가 갑자기 밤중에 얘가 어떤 그야말로 발작을 하거나 어떤 상황을 만들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집에 왔을 때 만약에 그런 현상이 생기면 가까우니까 나한테 연락하면 내가 밤에라도 뛰어가서 응급처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모가 대응책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집에 데려다 놓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상담하고 지가 잘하는 거 찾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미 여기에서 뇌에서의 일어난 문제는 이건 약물 치료가 필요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약을 복용을 시키면서 그렇게. 근데 거기다 두면 우선 상담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하루에 커리큘럼이 일어나서 밥 먹고 약 먹고 종이 접기 하고 그냥 이런 생활이에요, 이게 계속. 예. 그러니까 뭐 이번에 지금도 보니까 거기 들어간 이후로 뭐 살이 뭐 10몇 킬로가 더 늘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러니까 부모들도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응급처치 같은 거 할 줄 알면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위급한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심리적 문제 하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평신도들이 전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이거. 그래서 아이들의 반응도 읽을 수 있고 또 왜 저런 상태가 되는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이제 5단계인데 5단계도 병원에 그냥 5단계도 그 안에 또 단계가 또 있겠죠.
그야말로 막 최악의 상태. 그 다음에 중간 단계, 초기 단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애가 다시 학교도 가고 싶다 그러고 또 엄마하고 만나서 또 면회 가서 데리고 나오면 또 물건도 사러 다니고 이런 정도면은 지금 충분히 이제 상담만 꾸준히 이렇게 하면 다운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5단계도 이렇게 초보, 중기, 그다음 말기, 뭐 암 상태죠. 말기 상태는 거의 대화가 안 되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냥 미친 사람, 뭐 이제 그런 완전히 망상과 자기 세계 속에 묶여 있는 이런 경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어느 한 인격은 살아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서 이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어쨌든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가족들도 옆에서 계속 사랑으로 포용해주고 같이 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고 그 다음에 뭐 딴 사람이 가는 거야 사무적으로 그냥 가서 보고 뭐 약 주고 뭐 이런 정도지 정말 그 영혼을 안타까워서 그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해 나가줄 수 있으면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자꾸 상담하고 치유할수록 좋아지는 거니까 나빠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뭔 일이야 이거 얘가 미쳐버렸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막 자해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우리가 막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알면 충분히 이런 상태나 이런 걸 알면은 그때 내가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냥 품에 안고 같이 울으라고 그랬어요. 같이 울어라. 엄마가 그걸 막 무서워하지 말고 뭐 여자애니까 특히 더 그냥 부둥켜 안고 막 같이 울어라. 그래서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로 엄마와 관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하긴 하는데 서로 이게 사랑의 표현이 전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언어 5가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 상대방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언어를 이야기를 해요. 그 첫째는 뭐예요? 말로. 어떤 사람은 당신 사랑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말로 했을 때 저 사람 나를 사랑하는구나. 두 번째 사람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말하는 거는 그건 신경 안 써. 그리고 어떤 걸 원하느냐면은 같이 있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해도 같이 있어 주는 거. 같이 있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선물을 이제 주면 이제 사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막 하고 있으면은 여보 당신 사랑해. 그리고 수고 많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뛰어들어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스킨십이에요. 이제 만져주고 뭐 가까이 해주고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애들은 지금 무슨 사랑이 필요하냐면 스킨십의 사랑이 필요한 애들이에요. 지금. 근데 엄마가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거야 지금.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분들을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바쁠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거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소통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그러니까 소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50페이지 보면 심리치유의 2가지 방법은 하나는 일반 사회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400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권성만 교수가 소개하고 있는 것은 12개예요. 정신분석, 뭐 분석심리. 정신분석은 누가 한 거예요? 이건 프로이드예요. 그 다음에 분석심리. 요거는 칼 융입니다. 그래서 같은 비슷한 말인데
예, 프로이드는 정신 분석을 해요. 이 시간 무지하게 많이 걸려요. 뭐 2, 3년씩 걸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둘러 심리치료, 행동치료, 합리적, 인지치료, 인간 중심 치료, 실존적 치료, 게슈탈트 치료. 게슈탈트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는데 괜히 불안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중심 안으로 딱 끌고 들어와 가지고 형체화시키는 거예요. 아, 내 이 상태가 지금 이 감정이고 이건 이래서 발생한 거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체시킬 건가? 예. 우선 이제 이쪽에서 조금 소개를 했고, 근데 게슈탈트가 좀 어려워요. 이게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언어 자체들이 굉장히 힘든 언어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게슈탈트 그 치료법을 가지고 심리 치료하는 데들도 있고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뭐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그 게슈탈트 치료법에 대해서 책들도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어차피 이제 우리는 G7 심리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이런 방법이 이런 구조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했고 이제 책 한두 권만 읽어보면 게슈탈트가 뭐 어떤 방법들인지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해놨으니까 필요하면은 이제 이 각자의 그 치료법들에 대한 책을 필요하면 한 권 정도씩만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G7이야. G7 치료 방법은 뭐예요?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물론 이제 상담 그 보면 이제 도구들도 있죠. 뭐 인형도 갖고 하고 뭐 서로 역할극도 하면서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체면수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또 뭐야 저 이제 그림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들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하려면 이제 완전히 사무실을 이제 오픈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어차피 목회자적인 입장에 있으니까 주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방향을 이쪽으로. 그러니까 근데 여태까지 이제 해보면 굉장히 뛰어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게. 그리고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뭡니까?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가는 예, 이게 아주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담 다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한테 이제 그 교육을 시키도록 그래서 그 존귀함의 영역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은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이 커지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치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계속 하면은 이제 우리 입장은 뭐예요? 이제 그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 뭔가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장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일반 심리는 다 돈 받고 하는 거니까 뭐 돈 받고 하는 거야. 우리는 뭐 그런 거 뭐 돈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받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또 이제 그 뭐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중에 고맙다고 식사도 같이 하게 하고 또 나름대로는 그렇게들 해요. 자기가 우리는 그 대신에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중요하게 하니까 막 안타깝죠. 그래서 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그 다음에 또 전화해가지고 뭐 어떻게 어떻느냐 오늘의 컨디션 어떠냐. 예? 예? 친해진다고? 이게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거 굉장히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부작용도 그래서 생기는데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작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편 때문에 우울증이나 분노 장애가 왔어. 근데 이제 상담자가 멋진 남자야. 네. 멋진 남자다 보니까는 예, 남자는 맨날 소리만 지르고 막 그러는데 이 상담자는 막 너무 친절하고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이 들어버려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담에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될 영역들이에요, 이게. 예? 너무 이쁘도 안 되고 멋있어도 안 되고. 아,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이제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4층에도 CCTV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안에서 하는 거는 보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누가 이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지 뭐 이런 정도는 이렇게 체크될 수 있도록 하면 나중에라도 생기죠. 또 이제 상담자가 좀 불량한 인격자 뭐 이런 경우에는 아주 그냥 문제가 생기죠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아쉬운 사람이고 환자이기 때문에 상담자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덕적인 윤리, 도덕적인 이런 것들이 아주 조심해야 되고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런. 네.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51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 치료를 하는데 큰 덩어리로 일반 사회적 심리 방법이 있고 G7 치료 방법이 있고 우리는 이제 G7을 하는 거예요 이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그리고 일반 사회적 방법들은 이렇게 지금 현재 12가지로 이렇게 이 방법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건 이제 지난번에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냥 복습 삼아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그냥 고시생처럼 많이 보셔야 돼.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리학 공부를 해서 시험 본다 그러면 고시생들처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여기 와서 한번 읽고 집에 갔다가 덮어놓고 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보다 오늘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좀 더 이렇게 이해 폭이 커질 거예요. 이게 여기는 지난번에 왔다 가셨으니까 덜하겠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52페이지는 이제 현재 그렇게 많은 치료 방법들이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53페이지는 자, G7 심리 상담이라는 거 이제 뭐 하는 거냐? G7 심리 상담. 그래서 G7 심리 상담의 본질은 뭐예요? 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본능. 네. 이 안에 이 본능이 있다고요, 이거.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측면으로 사람을 보잖아요. 맨 밑에는 본능. 이거는 창세기 1장 27절의 본능이에요, 이게. 이건 뭐예요? 이게 뭐죠? 네.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나는 뭐뭐뭐를 하고 시골 말로 하고 잡다. 그러니까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친구로 만났는데 집착하고 있다고요. 이거. 이 사람은 의존도가 99%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걸 귀찮아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귀찮아요. 너무 막 쫓아다니고 막 이러면은 경계선이 없으면 이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경계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속에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공황장애, 분노, 이 조절장애 이런 게 와버렸다고요, 이게. 그러면 왜 오게 되죠,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의 기본 심리는 뭐예요? 뭐예요? 나는 뭐뭐뭐 하고 싶다. 근데 지금 이 뭐뭐뭐가 뭐예요, 이게? 자, 이 뭐뭐뭐가 뭐냐면은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랑받고 싶다. 이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답게 살고 싶다가 들어있어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독립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잘하는 게 뭡니까? 자기 삶을 사십시오. 지금 당신은 이 관계 때문에 자기 삶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기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자기 장점은 뭡니까? 좋아하는 거는 뭐세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미래에 하고 싶은 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기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나타난 거야, 이거. 처음에는 부모, 가족으로부터 이걸 받고 싶은데 잘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만났고, 이 친구를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잘해주는데, 아무리 잘해줘도 친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아파가지고 있으면 빨리 달려와줘야 되는데, 전화하니까 오늘은 좀 내가 바쁘니까 내일 갈게. 그러면 이제 어때? 막 서운해지기 시작해요. 서운한데 이거를 폭발시켜야 되는데 말도 못하는 거예요. 폭발을 확, 너 그렇게 하려면 그냥 다 때려칠 거야. 막 이러고 쏟아지면 되는데 못해. 이게 속에서 계속 부글부글 참고 막 화가 나고 누구한테 막 욕이라도 하고 싶고 지금 막 이러는 거야. 이게 이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공황장애. 그 상태가 강해지니까 막 두려운 거야, 이제. 날 버린 거 아니야? 또 이 일이 어디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막 이런 상태,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G7 치료는 뭐 일반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은 일반 치료도 이 사람이 뭐뭐뭐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장애 요인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니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불면증이 오고 또 뭐가 오고 막 이런 애들이 이제 왜 불면증이 왔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친구 왕따 아니면 자기 실력이 못 따라가니까 부모가 원하는 걸 못 하니까 거기에서 막 불면증이 오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상담을 통해서 찾아내고 불면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상담들을 하면은 잠을 못 잡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내가 지금 막 우울증이 와가지고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막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도 그 다음날 되면 이제 마음이 잠을 못 자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부르짖으라.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잠이 안 오면 자지 마세요. 그럼 왜 꼭 자야 됩니까? 그 다음날 일을 가실 건도 아닌데 그냥 자지 마세요. 억지로 자지 말라는 거죠. 억지로 잠도 안 자니까. 예, 그 자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도 힘들어하지만 잠을 못 자면 안 되는데라는 불안감이 더 이제 크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은 막 어떻게 될까봐 이제 그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잠을 안 자도 된다는 거를 해주면 거기서 이제 우선 자유가 와. 아, 잠을 안 자도 되는 거구나. 네. 그러면 이제 그냥 놔두면 또 별별 생각 다 떠오르니까 잠을 안 자면은 잠이 안 오면 잠이 올 때까지 이렇게 하세요 하고서는 스케줄을 쭉 짜줍니다. 이제. 우선은 뭐 이 관계, 우리 책들 그걸 줘요.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이 읽기만 하면 상담을 안 해도 책 자체가 이 사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 이야기 했지? 그래서 자, 책을 읽거라. 책만 읽어요. 책을 읽다 보면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별론데요. 그러면 책 읽다 보면은 책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잠이 옵니다. 금방 잠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잘하는 거 20가지 정도를 계속 찾으세요. 찾고 그 다음에 자기 미래를 설계하세요. 미래를 계획을 쭉 세워보세요. 앞으로 내가 내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뭘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하세요. 또 그래도 잠이 안 오면은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읽고 쓰세요. 그냥 성경은 수면제 역할을 많이 하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데 수면제로 강제로 잠을 재우면 이거는 신경이 잠을 안 잡니다. 그게
계속 신경은 예민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몸은 잠이 들었는데 억지로 잠이 들었는데 막 이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 보면은 막 이제 막 정신이 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뭐뭐뭐 하고 싶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하고 싶은 건 자기 하고 싶은 거는 자기 하고 싶은 건 자기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서 키워주는 거예요. 뭐 사랑받고 싶은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그런 사정도 있고 자꾸 이런 이해시키려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기본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데 장애 요인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것이 안 돼. 안 되니까 병이 생기는 거야, 이제. 속 상해. 속이 상한단 말이에요. 속이 상한다. 그보다 더 심각한 말은 속이 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그렇지. 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썩는 거야, 이제. 그래서 속이 썩어. 그러니까 이 썩은 게 밖으로 이제 나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이제? 분노로도 하고, 이제 공황장애로도 오고, 이제 뭐 우울증으로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나오는 입구에 서 있는 거야, 지금. 네, 막 화산 연기가 막 폭발하고 있는 그 입구에 딱 서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입구를 자꾸 막으려고 그러면 이거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막 너무 계속 막 울어요. 그냥 계속 울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귀신 들려서 운다고 또 누가 그러네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더 걱정하는 거야. 자, 울고 싶으면 뭐예요? 울어야 되는 거야. 그럼 그냥 우세요. 그래서 여기 저 휴지 통까지 있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우세요. 울고. 사람이 우는 이유는 분노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그 다음에 뭐 속상해서 울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점 자기를 찾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때 나타나는 눈물은 평안한 눈물이에요. 평안한 눈물.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막 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울고 나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뭐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 원리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G7 심리 상담의 본질은 뭐예요? 정체성 회복이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누군지 알고 이제 결론은 이런 쪽으로 자꾸 가져야 되는 거야. 임시 방편으로 공감해주고 뭐하고 다 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공부를 하게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지난번에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도 지금은 아주 좋아져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그 젊은 엄마들의 팀에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주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니까 거기서 자기들끼리 대화도 나누고 여기서 자기 정체성도 세워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른 분은 이제 그렇게 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있는 걸 또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을 붙여줘가지고 지금 마침 그 지역에 사는 그 이제 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분은 이제 공부하신 분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 교육을 꼭 시켜줘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구역장이나 구역 강사님들이 이런 공부를 좀 다 해야 되는데 다 하면은 그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연결만 해주면 그분이 유일성에 대한 요것만 이게 한 1년 정도만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이야기를 나누면은 굉장히 좋아져 버려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의 장점은 아주 뒷 마무리 끝이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성가대에 이제 이렇게 당신 좀 주일날 오면 챙기고 있다가 2부 성가대에 앉으라고 했어. 네, 그래서 좀 소개해줘가지고 좀 이렇게 매주는 못 오는데 어떻게 해도 돼요. 그래서 그 상관없으니까 그냥 부부가 같이 하라고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런데 앉아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남편 노래 잘해요 그러더라고 또. 그래 남편하고 그럼 같이 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세상은 그냥 어느 정도 치유하고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시 되풀이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할 거리가 많아, 이게 이제. 뭔가 할 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착하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2단계 말씀해 주신 사람을 볼 때 네. 첫 번째 나는 너무 하고 싶다. 네. 두 번째 나는 세 번째. 2단계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하고 싶은데 장애가 생겼어. 장애가.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처음에는 가족 관계에서 사랑받고 싶은데 가족들은 사랑하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그래서 여기는 여기식대로 사랑하고 여기는 여기식대로 나는 외로워라고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누가 심리나 이런 걸 조금만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할 수도 있었을 건데 보통 애들 때 중학교 때는 부모가 거의 이런 일에 신경을 안 써버려요. 거의 다. 그래서 만약에 그랬다면 또 얘가 이제 이런 멘토링을 만약에 누구랑 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은 이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장애 요인을 여기서 장애 요인은 뭐예요?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예요. 부모는 부모의 스타일대로 사랑하는 거고 얘는 자기 스타일대로 난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서 누군가가 커뮤니케이션을 여기서 이미 이쪽이든 도왔다면 만약에 이런 세미나가 있는데 부모가 이런 강의를 들었다면 나는 내 자녀에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이걸 들었다면 여기서 시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까지 온 거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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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를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 본인이 이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본인의 관심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분야예요. 그런데 나는 거의 뭐 90% 이상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데 60% 정도 됩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남자친구가 지금 이 일에 주동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좋아서 그 일을 하기보다는 남자친구와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지금 가만 보면은 이 사람 속에는 일에 대한 만족도도 약하고 이 사람에 대한 것도 전적으로 자기 속에 확 안 들어가 주니까 항상 옆에서 쫓아가고 막 애끓는 이런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장애 요인들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막 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속이 썩어. 근데 그걸 표현 못해 또. 그래서 폭발을 시키는 방법들을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폭발시키는 방법을 이걸 잘 훈련을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속에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다 보니까 이게 상하고 상해서 더 이상은 안에 보관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이제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뚜껑이 열린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거야. 딱 열리니까 이게 그대로 잘 되는 사람은 뚜껑 열리면 뭐가 나와요? 좋은 게 나오겠지 이제. 근데 이렇게 된 사람, 이게 뚜껑이 열리면 여기서 이제 뚜껑이 열릴 때쯤 되면은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절이 될 때까지는 자기가 속에다가 꾹꾹 집어넣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절이 안 돼버리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고 막 욕이라도 해주고 싶고 이게 이제 자꾸 망상이 이쪽으로 망상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뭐 멀쩡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왜 나 째려봐? 너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상한 속 썩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리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요 3단계 저게 이제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